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LH 청년전세 임대주택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에서 일을 하면서 전세 같은 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좀 안전한 전세를 주로 위주로 하겠죠. 근데 전세는 크게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크게 봤을 때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그 다음에 버팀목의 일종의 신혼도 마찬가지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안심 전세라고 하는 거, 일반적인 안심 전세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중기청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중기청 80%, 100%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H가 하고 있는 LH 전세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이제 네 가지 종류가 있고, 그 안에 또 세부적인 것들은 더 들어가면 또 복잡하겠죠. 근데, 제가 전세자금 대출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런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중에 이 정도의 지원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대출 이자율이 쌉니다. 금액이 크진 않지만, 대출 이자율도 싸고, 이 청년들 혜택,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잘 몰라서 이제 일반적인 뭐 월세나 그냥 일반적인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는,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케이스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야, 정부에서 이런 것도 좀 지원해 주는구나 싶은 게 있어요. 확실히 그런 것들은 잘 이용하면 괜찮죠. 그림을 잠깐 좀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일단 LH,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게 있죠. LH가 있는데, 이 은행 대출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LH가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이제 신청 자격들은 이렇게 이따가 좀 세부적인 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임차인이 있고, 임대인하고 계약을 보통 1억 2천까지만 돼요. 이게 60제곱미터 이하에 1억 2천까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좀 지역마다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좀 수도권이나 광역시 위주로 설명드린다고 하면, 계약금을 100만 원을 보통 가계약금으로 보내죠. 그렇게 가계약금을 보내고, 물론 해당 물건을 물건 분석이라는 걸 먼저 해야 되거든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화면이 조금 안 보이나?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 보면은 온라인 권리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물건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설명을 좀 처음부터 좀 드리면, 일단 LH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를 놓는 주택이 있고, 그냥 기존 주택에 대해서 전세 임대 주택이 있어요. 두 가지 형태 중에서 지금 제가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존 주택 전세 임대라는 거는 좀 쉽게 얘기하면 보통 전세 임대, 그쵸,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은 기존에 있는 집을 빌려서 뭐 이렇게 임대를 하기도 하고, 기존에 있는 주택을 사서 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매입 임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 주택에 있는 전세 임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형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기존 주택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오피스텔이라고 가정하면, 이 소유자가 임대인인 거죠. 근데 기존 오피스텔에 대해서 이 소유자가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계약금 100만 원 이렇게 보내면, LH가 권리 분석해가지고 해당 물건이 가능하다, 되는 물건이다 아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게, 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이제 오피스텔이라는 게 원래 그렇거든요. 뭐 기존 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대지권 등기라는 게 늦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지권 등기라는 거는 이제 등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소유자가 이제 생기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나와요. 그런데 대지권 등기는 한꺼번에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건축 승인이라는 거, 사용 승인이라는 걸 하게 되면 그 이후에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시가 표준액도 생기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토지를 막 분할을 해가지고 그 지역 전체적으로 해서 대지권 등기를 한꺼번에 보통 나라에서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대지권 등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요건이 까다로워지죠. 까다로워질 뿐이고 실제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집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새 집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서류가 들어가는데 이제 그 서류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부동산에서 해본 부동산과 안 해본 부동산의 차이가 좀 있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 임대인이 분양받았을 때 당시에 그 분양권 계약서 같은 거 들어간다든지 또는 국토부의 실거래 신고 필증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서류들을 넣어줘요. 이제 그런 것들 서류들을 다 넣어주게 되면 LH에서 이제 위탁 관리하고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LH하고 임대인하고 이제 계약을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수수료 이제 이 사람이 임대인한테 다이렉트로 알 수가 없잖아요. 중간에 어쨌든 공인중개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인중개사한테 이 LH 쪽에서 수수료도 줘요. 이 임차인의 수수료, 부동산 수수료까지도.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돈 들어갈 일이 거의 없는 거죠. 그냥 극단적으로 그림상 보면은 100만 원 들어가고 여기에 1억 1,900만 원이 들어갔죠. 1억 2천원에 전세 계약을 했으니까 대출 이자가 한 달에 14만 8,750원밖에 안 돼. 지금 현 시점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지금 2024년도 7월 시점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거죠. LH 전세 자금 대출은 이제 우리가 흔히 LH 청년 전세 자금 대출, LH 전세 자금 대출, LH 청년 전세 대출, LH 전세 대출, 이렇게 다 표현을 해요.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요런 세 가지, 그러니까 제가 이 계산을 얼마로 했냐면 1.5%라는 겁니다. 1.5%. 지금 1.5%가 어디 있어요? 기준금리가 3.5%인데. 정부라기보다도 LH에서 이런 청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도 보통 일반 안심전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3.78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예전에 같은 경우 한 6개월이나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4.5%, 5% 막 이랬었어요. 근데 1.5%면은 굉장히 적은 돈으로 이제 살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대학생 친구들도 보면은 돈이 없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혜택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죠. 60제곱미터 작은 거 아니거든요. 좀 살만해요. 보통 24도 살만한데. 자, 그런데 이거를 전부 다 지원을 하면 안 되겠죠,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LH에서 전부 이렇게 지원을 하시면 돈이 많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청에 이제 자격을 좀 두는 거예요. 신청 자격 요건들을 좀 둬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순서를 좀 둡니다. 그래서 이제 LH 청년전세 신청 자격은 그러니까 이제 일단 혼인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미혼, 사별, 이건 돼도 혼인 중이면 안 됩니다. 혼인 중이면 청년전세 임대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그렇고, 그 다음에 무주택자. 이게 싼 이자로 들어가는데 막 주택이 몇 개 있어. 이러면 안 되겠죠? 무주택자한테만 해당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말 그대로 청년이어야 돼요. 19세에서 39세 미만. 내 나이로 이제 봤을 때 청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생 같은 경우는 현재 대학 재학 중이거나 2023년도 입학이나 복학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도 가능한 거예요. 지금 현 시점에 봤을 때. 1순위, 2순위, 3순위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안 할게요. 이거는 여기 보시면 전세 포탈 이런 데 들어가서 보시면은 사전심사라는 게 있어요. 사전심사. 여기서 사전심사, 계약 체결 전에 사전심사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1순위, 2순위, 3순위 자격이 되냐 안 되냐를 이 인터넷에서 체결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서 물건 분석을 하는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계약금 들어가고 아까 100만 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류들이 들어가는데 이때 임대인이 협조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서류들에 대해서 협조를 해줘야 돼요. 그 여러 가지 서류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좀 그렇죠. 아무래도 뭐 보증금 반환 확약서라든지 뭐 그런 것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좀 받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오케이 해주시는 임대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집에 해당하는 집에 들어가서 임대에 들어가서 살면 괜찮죠, 뭐. 네. 자,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에 대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사전심사 이런 것들은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로 내용이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1순위다 그러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뭐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청년, 한부모 가구의 청년, 뭐 차상위 계층 가구의 청년 이게 1순위다 이거죠. 이런 게 1순위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3인 가구 미만, 뭐 1인 가구 같은 경우 2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요건을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맞추는 게 어렵진 않으니까. 근데 실제로 집안이 너무 잘 살아. 이런 경우는 대상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순위, 1순위냐, 2순위냐, 3순위냐에 대한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릴 테니까 요거는 여기 전세 임대 포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네이버에서 전세 임대 포탈 이렇게 치면 이 화면 떠요. 이 화면에서 찾아가지고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권리분서 신청하기, 청약 신청하기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신청 방법도 있네요. 뭐 신청 방법이 있는데 뭐 인터넷으로 뭐 LH 청약센터 들어가가지고 이제 여기가 이제 청약 신청하기가 이제 청약센터인데 신청하기 들어가서 서류 같은 거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 자격 요건 입주자 선정 순위를 이제 체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LH에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이거를 연락을 해줘요. 그런데 매물 찾기가 어렵다라는 게 좀 나오잖아요. 이거 임대인이 허락을 안 하면은 사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임대인이 허락을 하는 물건에 대해서만 찾아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일단 LH에서 청년 승인됐고 그 집도 가능하다. 그때 계약금 100만 원 보내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요 집주인하고 LH하고 임대차 계약을 전세 계약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형태가 전세 계약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다시 LH하고 임차인하고 전대차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게 형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받아서 이렇게 빌려준다 이렇게 보면 돼요. 원래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대차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입주하는 날 1억 1,900만 원이 LH에서 이제 돈이 나온다. 그럼 그때 이제 임대를 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먼저 또 하나 이제 체크할 사항들이 뭐냐. 기존의 임차인이요. 이 임차인이 주택도시기금에 대출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입주하기 전까지 다 상환해야 됩니다. 참고로 그건 아셔야 돼요. 상환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신청자의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소유한 주택은 전세 임대 대상에서 제외돼요. 당연한 거겠죠. 부모가 갖고 있는 뭐 할아버지가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주택에 뭐 예를 들어서 전세 임대가 전세로 들어간다 안 되겠죠, 당연히. 네, 그런 겁니다. 뭐 전입신고 확정일자 당연히 필수로 받아야 되는 거죠. 계약하고 나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하고 나서 확정일자 받고 들어갈 때 전입신고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계약 체결 때까지 입주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외국인은 안 돼요. 네, 외국인은 요거는 신청 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지원 한도액은 아까 설명드린 수도권 같은 경우는 1억 2천만 원 정도 든다 그랬잖아요. 1억 2천. 제가 최대한 이런 거 들어가면서 설명을 깊게 안 해드리는 이유가
설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를 무슨 홍보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중개를 하면서 이렇게 그 임차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혜택이 있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런 그 LH 청년연세 이거를 설명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뭐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잘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본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 지원액이라는 게 있는데, 지원 한도액이 수도권 1억 2천이에요. 광역시 9,5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8,500만 원. 보통 전세 작은 집 같은 경우 이 정도 선에서 거의 되거든요. 이것도 약간 올려야 될 것 같긴 한데, LH가 돈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돈이 많죠, LH가. 예. 땅도 많이 팔고 하니까. 자, 청년연세 임대 지원은 가능한, 뭐, 주택은, 뭐, 당연히 주택은 되고, 뭐, 이게 소위 아현색이라고 해서 다세대 다가구, 뭐 연립, 그 다음에 그 오피스텔. 저희가 예전에 공부할 때 외울 때 그렇게 외우거든요. 아현색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런 거 주거용 오피스텔 정도 되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반환난반 되고 이런 것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용 면적이 뭐 60제곱미터 이렇게 아주 작진 않죠. 괜찮아요. 주택의 부채 비율이 90%이어야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부채 비율이 90% 이하여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주택의 그러니까 그 대출이 있잖아요. 그럼 거의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들어가기 전 일주일이나 2주 전까지는 전부 상환해야 됩니다, 임대인이. 그 임대인이 상환 못 한다 그러면 이거 받아서 상환한다,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공인중개사 체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 체크를 못 하면 이거는 계약이 안 깨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설명을 해야죠. 이렇게 물어보고, 아, 이게 그 대출인데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것도 갱신이 있는데, 재계약이라고 해서 갱신 계약이 더 어려워요. 청년전세 임대주택은 서류가, 이거 왜냐면 왜 이게 어렵냐면, 그 기존의 임대인한테 서류 받을 게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임대인한테도 서류를 또 받아야 돼. 이걸 한 번에 다 보내야 되고, 계약도 또 별도로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재계약이 조금 더, 갱신 계약이 조금 더 복잡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뭐, 청년에서 신혼부부가 된 경우도 재계약이 가능해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뭐 서류 같은 거는 인터넷 찾아보시면 돼요. 뭐 등본, 초본, 뭐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것도 다 내라고 하는데, 예, 신청서 내야겠죠. 예, 그런 거. 차상계층 증명서 같은 것도 있고, 뭐 혼인증명서 필요하고 뭐 그런 거죠. 초본, 등본 뭐 이런 거 필요한 겁니다. 이 순위 서류는 또 따로 있고, 뭐 대학생 증명 서류 같은 거 이런 거 다 내. 왜냐면 그걸 확인해야지만 그 대출해주겠죠, 당연히. 한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결론은 오늘 한 달에 이 지금 이 금액을 보면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이런 금액은 사실 거의 많지 않아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도 평균적으로 2.4 정도 나오거든요. 2.4? 그러면은 금액이 세잖아요. 그것도. 근데 그것도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1억 2천대다 그러면 거의 한 2, 30만 원 정도의 이자를 가지고 뭐 그런 원룸에 사는데, 이거는 좀 더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요건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저희한테 문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제가 괜찮은 해당 호실이 있다 그러면 연결을 많이 해드려요. 저는 이렇게 이제 젊은 친구들 이렇게 전세 이렇게 싸게 들어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 물건들을 진행한 거를.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댓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대부분 사실 이 임대 포탈 안에 내용은 다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제 또 실무에서 또 쓰는 또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좀 길어졌네요. 고맙습니다.